안녕하십니까. 교정 5구역 우리 새 집 만들기 위원장 주용록입니다. 전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단위 세대 평면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전번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여서 포스코하고 롯데하고 회의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호전된 방법을 했는데 한번 지켜보시고 또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1차로 했던 부분들이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트 2가 있었는데 이제 세트 3까지 왔을 때의 상황이 이 그림입니다. 전번 그림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발코니 부분에 있어서 이 발코니가 좀 더 커짐으로 해서 빨래 널기가 용이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가스나 전기구를 하나 더 빼서 생선을 구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방 창문을 넓혔고, 네 번째는 알파룸에 대해서 또는 팬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자 옆에 하고 사진을 비교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좀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확대된 겁니다. 자, 전번에 발코니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다 줄여서 발코니 부분을 최대한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실외기를 두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최대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앞에는 조적으로 만들어서 벽돌이 쌓이게 되면 또 공간을 줄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 요 뒤에 베란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뒷베란다에 여기 보이다시피 여기 생선 굽는 가스구가 하나 나와 있고 그 옆에 손 씻는 거가 이렇게 손 씻고 있는 세면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로부터 이 세면대까지 최소 길이 30cm를 둬야 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최소한의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그 안에서 문이 열렸을 때 안에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 둔 것이 이번에 많이 호전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에서 전에 창문이 매우 작았는데 그때보다 한 1.5배 정도 주방의 창문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방에서 보는 그런 쾌적한 감이, 일을 하면서 그 주부님들이나 어머님들이 굉장히 화나가 나거나 분노가 났을 때 이 개방감이 있음으로 해서 좀 마음이 가라앉고 좋아지는 행복하고 기분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로 창문을 매우 넓혀놨습니다. 이 방이 알파룸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알파룸이 아니고 사실은 팬트리입니다. 알파룸이라고 하기에는 방 4개짜리를 만드는 게 좋은 건지 3개짜리를 만드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요거는 계속 앞으로도 뭐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부산이 인구가 380에서 320만으로 주는 그 사이에 세대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핵가족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거나 두 사람이 살거나 많이 살면 3명 정도 사는 정도의 수준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실 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고급화가 되면 될수록 방이 하나 더 하는 것보다 공간을 쾌적하는 게 쓰는 게 더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사실은 35평짜리가 45평짜리 거실만큼 거실이 크고 거실의 라인과 주방 라인, 이 라인을 다 맞췄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매우 크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알파룸도 출입구를 이쪽으로 주방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만들어 놓은 안은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평면도를 우리 교정 5구역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부분들은 사실 나오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조금 한 부분이 뭐냐면 요것 때문에 방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드레스룸이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 사진하고 잠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드레스룸이 여기는 좀 큰데 여기는 드레스룸이 좀 작아졌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공간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 넓이가 4,500, 그러니까 4m 50이란 말이죠. 여기는 4m 80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방과 거실의 크기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트2 같은 경우 알트2 같은 경우가 4m 70, 그러니까 10cm를 줄여서 4m 70으로 해도 주방과 거실이 충분히 크게 되기 때문에 알파룸도 좀 커지고 드레스룸도 좀 더 키워서 원래의 모양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우리가 안방 드레스룸이 너무 작아지게 되면 사실 옷을 걸고 안에 들어가서 옷을 한번 입어보고 거울을 쳐다보게 되면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 나올 수 있고 거울 한번 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드레스룸을 키우고 알파룸을 좀 더 키우는 방법. 그러니까 거실이 원래 최초에 4m 20에서 4m 50으로 키웠고 3m 50에서 3m 80으로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공간이 줄어들어서 다시 10cm를 줄여서 4m 70으로 하고 드레스룸과 알파룸 크기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보시다시피 안방이 좀 작아지는 단점이 발생을 했는데 안방을 다시 좀 더 10cm를 줄여서 안방 크기를 원래 크기로 돌려 보내는 상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안방에는 어머님들이 좋은 침대를 중간에 세트를 딱 놔서 하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지만 특히 거실과 주방 쪽에 우리가 집이 크다는 쪽에 많은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인 팬트리를 확보하였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안방의 크기는 줄이지 않고 안방의 크기는 최대한 원래 크기에 맞추도록 하였고 빨래거리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실 집이 들어갔을 때 거의 다 대부분이 가족들이 거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그리고 거실 크기나 안방 크기, 애들 방 크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꼭지점 아파트 남동향과 남서향을 쳐다보게끔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중심으로 했던 부분들이 이쪽에는 원래 창문이 없던 곳에 창문을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맞바람을 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1차 맞바람, 2차 맞바람, 3차 맞바람을 칠 수 있어서 통풍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480까지 늘어나서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 팬트리가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팬트리로 만들 수 있거나 이 PS 공간을 나중에 우리가 팬트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드레스룸도 원래 크기대로 좀 크게 사용을 하고 거실과 주방의 크기를 굉장히 큰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팬트리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한 번 더 또 포스코와 롯데와 설계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101, 그러니까 40평, 39평, 40평, 여기에 대한 배치도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결국은 거실을 좀 더 키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알파룸 크기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팬트리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드레스룸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거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 중간으로 주방을 끊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항상 생각하는 이 라인이 깨짐으로 인해서 실지 40평인데 34평보다 좁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룸을 요만큼을 잘라서
요쪽을, 그러니까 요쪽을 좀 더 끌고 나와서 방을 하나 더 4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요거를 알파룸으로 두지 않고 팬트리로 둬서 요 나머지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팬트리와 드레스룸을 더 키우는 게 맞는 것인지는 여러분 주민들의 의견을 달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평수는 39평 몇 톱짜리입니다. 그러니까 40평형이라고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매우 공간이 넓고 매우 그 한 부분에 가족이 한 명이 더 많아서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넓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려고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옵션으로 둬서 방으로 만드는 건지 팬트리로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4 타입, 그러니까 35평 타입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상황들에서 거실과 주방을 키웠고 팬트리를 확보하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복도에서 들어오는 이 공간이 잡아먹는 공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트리를 넣어서 여기서 수납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하고 드레스룸은 매우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 침실도 마찬가지 2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팬트리가 들어갈 공간이 지금 마땅치가 않는데 팬트리가 이 정도 크기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팬트리가 사실 앞에 판상형보다 탑상형에서 팬트리가 조금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탑상형 같은 경우는 정남향을 끼고 있고 남동향, 남서향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환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조망이나 조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볼 때 모든 걸 다 쳐다볼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0평대까지, 물론 여기 올라가는 평수들이 거의 같은 레벨로 같은 형식의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탠다드한 84형과 스탠다드한 40평형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 45평형대입니다. 확실하게 방을 4개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 방을 4개 만들었는데 이 타입에서 이 타입으로 변했습니다. 이 주방선과 거실선은 그대로 맞춘 상황에서 이 진행이 되었는데, 요번에 팬트리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요 들어오면서부터 이 복도에서 죽는 공간을 살리고자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바로 주방과 거실을 거의 운동장만한 크기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타입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현관 쪽에서 들어가는 팬트리 진입이나 이쪽에서 팬트리 진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물적으로 봤을 때는 이 45평짜리가 거의 55평형대의 아파트와 같은 느낌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팬트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실물이 나왔을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주민의 의견을 많이 내주시게 되면 그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급집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팬트리가 이쪽 공간을 살려서 들어오면서 애들이 아빠한테 인사를 할 수 있고 엄마한테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간, 복도에서 애들 그냥 방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45평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팬트리 공간과 드레스룸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을 하나, 둘, 셋, 4개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방을 저는 요번에 다시 지시를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거실이 크니까 안방도 크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가족을 한 명 더 할 수가 있겠죠. 45평짜리일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옵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개를 자체적으로 하나로 합쳐서 한 공간으로 큰 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 왔지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래도 주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이게 맞는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옛날처럼 가족이 많아서 45평이 많은 가족들이 산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가족 수가 3명이나 2명밖에 되지 않아도 넓게 살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고급화 주택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개정 5구역이 저급의 주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급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그 대림의 아크로보다 더 잘 만들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 주택을 잘 팔아야 원래 그 우리의 주민들의 이익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지금 나왔던 이 35평, 40평, 45평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타입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생각을 자꾸 말씀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25평형 25평형에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평형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우리 주민들이 거의 다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 팬트리 할 공간을 PS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나중에 벽을 살짝 하고 미장을 잘 마무리해서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벽을 살짝 깨서 그쪽으로 팬트리를 이용하게 되면 25평형인데도 뭐 거의 30평 형태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처음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실도 360에서 390으로 거실을 키워놨기 때문에 결코 다른 아파트의 34평형과 비교했을 때 절대 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방이 조금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실을 키우는 게 맞는지 방을 줄이는 게 맞는지 25평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원주민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핵가족 시대에 큰 평수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작은 평수를 선호해서 아담하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실을 적당한 크기에서 방을 키우는 게 맞는 건지 거실을 키우고 잠잘 때 방에 들어가는 것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 타입을 만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몇 달의 시간이라는 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3차로 우리가 포스코하고 롯데하고 단위세대 평면도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다른 데는 전혀 해보지가 않았죠.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에 땅이 넓어서 가로 길이를 넓히고 세로 폭을 약간 줄이는 걸 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습니다만 다른 아파트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 개정 5구역에서는 고급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평수를 하더라도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은 감이 느껴져서 고급 주택이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룸도 지금 뭐 여기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복층형 원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높이는 좀 잡아먹는 건 있지만 사실 뭐 신혼부부나 또는 학생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서울에 있는 그 최첨단형 그 복층형 원룸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만들어질 55평이나 65평 또는 80평대까지 모든 공간을 고급화, 넓고 쾌적하고 높고의 기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 우리가 살 집과 우리가 팔아야 될 집을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이 1,300, 1,900이라 하지만 1,300 정도가 입주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팔 거는 비싸게 팔아야 되고 우리가 평당 한 2천만 원에 팔려고 하면 굉장한 고급화 전략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이 좋아야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싸게 받은 돈들은 다 우리 주민들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위세대 평면도에 대한 관련된 3차 설명을 드리도록으로써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